신용 가용성의 변화는 신용 사이클이 경제, 기업, 시장에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영향 중의 하나입니다. 신용 사이클은 대부분의 다른 사이클보다 보통 사람들에게 덜 알려져 있지만 이 사이클은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용 사이클은 창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열려 있고 가끔은 닫혀 있습니다. 금융업계 사람들은 돈을 빌리러 가는 곳을 자주 대출 창구, 영어로 크레딧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창구가 열려 있을 때는 자금이 풍부하고 또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창구가 닫혀 있을 때는 자금이 부족하고 구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창구는 활짝 열린 상태에서 닫힌 상태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신용 사이클이 움직이는 이유와 그 영향을 포함해서 사이클에 대해 이해할 것이 많지만 핵심은 변동한다는 것입니다. 호황으로 대출이 늘면서 잘못된 대출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하고 결국 대출기관이 더 이상 대출을 하지 않게 되면서 호황은 끝납니다. 이 상황은 계속 반복됩니다. 신용 사이클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은행 여신을 통해 신용 사이클을 추정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며 위험 회피 성향이 적고 투자자들이 열정적일 때 신용 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한다는 사실은 아는 것은 신용 사이클을 다루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신용 사이클의 정점에서 대출을 받는 쪽은 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대출 기관이나 투자자들은 자금 제공 기회를 얻기 위해 경쟁합니다. 그 결과 저렴한 자금 조달, 낮은 신용 기준, 부실한 거래, 현명하지 못한 신용 기한 연장 등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신용 창구가 열려 있을 때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은 대출기관이나 투자자가 아닌 바로 대출을 받는 쪽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쾌한 사건이 전개되고 위험회피 성향이 고조되며 투자자들이 침체되어 있을 때 최악의 순간이 도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자금을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고 신용시장을 얼어붙으며 제한된 상품은 원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 상황에서는 대출을 받는 쪽보다 대출을 제공하는 쪽에 열쇠가 쥐어집니다. 대출은 어렵고 자금의 가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금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제공하려는 사람들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튼튼한 채권 구조와 보호 조항을 주장하며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탁월한 투자를 위해 필요한 안전 마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투자자는 공격적인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은행 여신을 통해 우리는 은행의 여신 의지, 경제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본 변경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은행만이 통화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행 여신이 빠르게 증가하면 경제 확장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여신이 증가하면 금융 자산도 증가하면서 은행 이익도 증가하므로 대개 은행에도 호재가 됩니다. 매월 발표되는 은행 여신에 관한 연준 데이터를 이용해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권, 매수, 대출, 리스 등의 형태로 은행이 여신을 증가시키면 차입자들이 그 자금을 소비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대출과 리스가 은행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이고 여기서 절반이 부동산 대출이므로
부동산 대출의 증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업 대출도 중요합니다. 은행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지만 기업 신뢰도, 재고자산 투자, 자본 지출, 고용 등의 영향을 미치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용위기 이후 이 데이터가 여신 상황을 점검하는 척도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